응급실 바닥에 피투성이로 쓰러진 정순, 숨이 가빠온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사무적으로 말한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가 돈 마련할게요. 미숙이 애원하면 말한다. 하지만 창구 직원은 냉정했다. 보증인 없으면 불가합니다. 미숙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정순의 손끝은 점점 차가워졌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새벽 5시 10분 경기도 외곽 낡은 단독주택의 작은 방에서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이정수는 눈을 뜨자마자 베개 밑에서 혈압계를 꺼냅니다. 팔뚝에 감은 혈압계 수치가 165에 98을 가리키자 정순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이거 원, 또 올랐네. 정수는 침대 옆 서랍에서 약통 3개를 꺼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혈액순환제. 70세의 몸은 매일 아침 이 작은 알약들로 버텨나갑니다. 물 한 모금으로 3알씩?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정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약을 삼킵니다. 부엌으로 향하던 정수는 갑작스런 어지러움에 복도 벽을 짚고 멈춰섭니다. 어지러워.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정수는 가까스로 부엌 의자에 앉으며 이마에 식은 땀을 닦습니다. 괜찮아, 괜찮다. 약 먹었으니까 곧 나아질 거야. 작은 냉장고를 열어 어제 손님이 주문한 김치를 꺼내려던 정순, 하지만 김치통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정수는 양손으로 김치통을 들어 올리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 김치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쾅 하는 소리가 집안을 울립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박미숙이 잠옷바람으로 부엌으로 뛰어옵니다. 바닥에 흩어진 김치와 깨진 플라스틱 조각들 사이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발견한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그냥 손에 힘이 없어서. 정수는 일어서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미숙이 어머니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며 정순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평소보다 훨씬 창백하고 입술까지 파르스름합니다. 엄마,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미숙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병원비가 얼마인데? 지난번에 갔을 때 10만 원도 넘게 나왔잖니.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 미숙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제 마트에서 받은 일당이 겨우 5만 원, 저녁 설거지 아르바이트비가 3만 원. 이것도 다음 주 생활비로 아껴야 할 돈입니다. 그래도 엄마 몸이 더 중요해요. 안 돼. 정순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반찬 가게 문 안 열면 우리는 정말 굶어 죽어. 단골 손님들이 다 다른 데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 정순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납니다. 하루 매출 3만 원이 이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현관문이 시끄럽게 열리며 오상철이 들어섭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48살의 상철은 어깨를 펴고 큰 목소리로 인사하지만 부엌의 어수선한 상황을 보자 당황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바닥에 왜 이렇게... 여보, 엄마가 김치통을 떨어뜨리셨어요. 손에 힘이 없으시대요. 미숙이 설명하자 상철은 정순의 얼굴을 힐끗 보고는 시계를 확인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장 가봐야 해서.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중요한 날이요? 미숙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현장이 더 중요해요? 상철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미숙아, 이해해줘. 오늘 이 프로젝트 따내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고. 월급이 지금의 2배는 될 거야. 정수는 사위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그런 말을 들은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실제로는 상철의 일당은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할 뿐입니다. 오서방 가봐라. 일이 중요하지. 고맙습니다, 장모님. 정말 큰 프로젝트 따오겠습니다. 상철은 안도하며 서둘러 나갑니다. 문이 닫히자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맨날 큰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 정작 집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오전 9시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반찬 가게 문을 엽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첫 손님인 박 아주머니가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정순 언니, 얼굴이 왜 그래요? 혹시 많이 아파요? 괜찮아요, 언니. 그냥 좀 피곤해서. 정순이 억지로 웃어 보이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정순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평소보다 훨씬 야위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언니, 정말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요. 박 아주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정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병원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보건소라도 가봐야 하는데. 박 아주머니는 정순의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 없이 딸 가족과 함께 살면서 작은 반찬 가게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것을. 그럼 오늘은 김치하고 멸치볶음 많이 사갈게요. 언니 몸이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점심시간 미숙이 라면을 끓여 가져오지만 정수는 젓가락을 들 힘도 없어 보입니다. 엄마, 이거라도 드세요. 입맛이 없네. 미안하다, 미숙아.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엄마, 제가 사장님께 말해서 급여 선불로 받아볼게요. 그래서 병원비 마련해 볼게요. 미숙의 간절한 제안에 정수는 화를 냅니다. 안 된다고 했잖니. 그러면 다음 달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 지수 학용품비는 어떻게 하고? 오후 2시 정순에게 극심한 어지러움이 찾아옵니다. 계산대에 앉아있던 정수는 갑자기요 하며 비틀거립니다. 시야가 완전히 흐려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미숙아, 미숙아.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정수는 가게 바닥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움켜쥡니다.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정순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어머, 정순 씨, 괜찮으세요? 아주머니는 급히 미숙에게 전화를 겁니다. 미숙이 헐레벌떡 달려와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정수는 가까스로 눈을 뜨고 있지만 얼굴이 새하얗고 식은땀이 범벅입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요. 미숙의 절규 같은 외침에 정수는 간신히 대답합니다. 병원 가야겠다. 저녁 7시 상철이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대박이었어. 프로젝트 거의 따낸 것 같아. 하지만 집안의 침울한 분위기를 보고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뭔 일이에요? 여보, 엄마가 오늘 가게에서 쓰러지셨어요. 정말 심각했어요. 미숙의 말에 상철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갔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못 갔어요. 내일 아침에 보건소라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상철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오늘 거래처 사람들과 술값으로 15만 원을 썼습니다. 그 돈이면 병원비로 충분했을 텐데. 하지만 상철은 변명합니다. 미안해. 오늘 접대가 중요해서 내일 일당 받으면 바로 병원 가자. 밤 11시 정수는 침대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가슴의 답답함이 더 심해지고 손끝이 저려옵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미숙이와 지수는 어떻게 살지? 정순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과연 내일 아침을 무사히 맞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6시
정수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깨어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몸이 무거워? 정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혈압을 재봅니다. 175에 105. 어제보다 더 올랐습니다. 엄마 깨셨어요? 미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에 들어옵니다. 어젯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미숙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엄마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여요. 정말 병원에 가야 해요. 괜찮다고 했잖니. 정순이 일어서려 하는 순간 갑작스런 현기증에 다시 침대에 주저앉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각합니다. 시야가 빙글빙글 돌고 속이 메스꺼립니다. 미숙아, 잠깐만. 미숙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합니다. 엄마, 이러면 안 돼요.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해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응급실은 돈이 더 많이 들어. 보건소 문 열 때까지 기다려보자. 오전 9시 정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반찬가게 문을 엽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김치를 담을 힘도 반찬을 준비할 기력도 없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손님을 기다릴 뿐입니다. 첫 손님으로 들어온 최 아저씨가 정순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정순 씨 많이 아파 보이는데 괜찮아요? 최 아저씨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납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네요. 혹시 혈압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정순이 대답하려는 순간 갑자기 입안에서 비린 맛이 돕니다. 정순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급히 휴지를 찾습니다. 휴지에 묻어나는 것은 선명한 핏자국입니다. 어머, 정순 씨 피를 토했어요. 최 아저씨가 소리치며 미숙을 부릅니다. 미숙아, 빨리 와봐. 어머니가 피를 토하셨어. 미숙이 헐레벌떡 달려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순의 입가에 묻은 피와 창백한 얼굴을 본 미숙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엄마, 이제 정말 응급실로 가야 해요. 미숙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절규합니다. 정순도 이번에는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119 불러야겠어요. 최 아저씨가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미숙이 급히 말립니다. 아니에요. 구급차비까지 내야 해요. 제가 택시 잡을게요. 미숙은 정순을 부축하며 길가로 나갑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택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정수는 계속해서 피를 토합니다. 미숙은 휴대폰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보, 받아줘. 제발. 미숙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배어납니다. 오전 10시 30분 대학병원 응급실. 보호자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급히 묻습니다. 제가 딸이에요. 미숙이 대답하자 간호사가 차트를 건넵니다. 환자분이 상부 위장관 출혈 의심됩니다. 즉시 내시경, 검사와 수혈이 필요해요. 수혈이요? 그럼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간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하시고 수납 창구에서 입원비 예치금을 먼저 납부해 주세요. 미숙은 지갑을 뒤집니다. 들어있는 돈은 고작 8만 원. 간호사가 건넨 예치금 납부 안내서에는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예치금이 200만 원이요?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네, 응급 입원이라 선 납부하셔야 해요. 카드로도 결제 가능합니다. 간호사의 말에 미숙은 카드를 꺼내지만 한도가 이미 초과된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남편한테 연락해 볼게요.
미숙은 다시 상철에게 전화를 걸지만 여전히 받지 않습니다. 여보, 제발 받아줘.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때 정순이 실려온 침대에서 희미한 목소리로 부릅니다. 미숙아, 엄마, 괜찮으세요? 미숙이 어머니 곁으로 달려갑니다. 정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의식은 또렷합니다. 미숙아, 집에, 장롱 속에. 정순이 힘겹게 말하려 하자 간호사가 말립니다. 환자분,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같은 시각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는 화려한 칠순 잔치가 한창입니다. 상철은 정장을 차려입고 연예인 가수와 사진을 찍으며 활짝 웃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우리 동네에서 화제가 될 거야. 상철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상철 씨, 정말 대단하네요. 연예인까지 부르다니. 친척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상철은 가슴을 펴며 대답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죠. 회장님 칠순인데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 잔치 비용만 700만 원이 넘게 들었지만 상철은 체면을 위해서라면 어떤 돈도 아끼지 않습니다. 연회장 한편에서 상철의 휴대폰이 계속 울리지만 상철은 잔치 분위기를 망칠까봐 확인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전화는 나중에 받아도 돼. 상철은 술잔을 들며 건배를 제의합니다. 오전 11시 대학병원 응급실. 정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고 위출혈로 인해 얼굴이 새하얗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담당 의사가 미숙에게 진지하게 말합니다. 지금 즉시 내시경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보호자 동의서와 수술비 선납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드나요? 응급수술비로 최소 300만 원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뒤집니다. 안에는 8만 원과 한도 초과된 신용카드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의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럼 수술 진행이 어렵습니다. 제발 수술 먼저 해주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돈 마련할게요. 미숙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합니다. 하지만 수납창구 직원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병원 규정상 보증인 없으면 응급수술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숙의 절규에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환자 상태로는 이송이 위험할 수 있어요. 미숙은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습니다. 여보, 제발 받아줘. 엄마가 정말 위험해.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각 시내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는 화려한 잔치가 한창입니다. 상철은 정장을 차려입고 건설업계 사장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철 씨, 오늘 정말 대단한 자리네요. 한 사장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행사를 기획하다니 역시 상철 씨답네요. 또 다른 사업가가 치켜세웁니다. 상철은 가슴을 펴며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인맥을 쌓아야 큰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죠. 사실 이 잔치는 상철이 새로 계약을 맺고 싶어하는 대형 건설사 회장의 칠순 잔치입니다. 상철은 이 자리에서 좋은 인상을 남겨 다음 달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무대에서는 상철이 비싼 돈을 주고 섭외한 연예인 가수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수 섭외비만 300만 원이었어요. 상철이 옆 사람에게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죠. 상철의 휴대폰이 진동하지만 상철은 잔치 분위기를 망칠까봐 확인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절대 방해받고 싶지 않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상철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주머니 깊숙이 넣어둡니다. 연회장에서 건설사 회장이 상철에게 다가옵니다. 상철 씨, 다음 달 프로젝트 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의 눈이 번뜩입니다. 회장님, 저희가 최고의 조건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정식 미팅을 해봅시다. 회장의 말에 상철은 속으로 환호합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네, 회장님. 기대해 주세요. 오후 12시 30분 병원에서 정순의 상태가 더욱 악화됩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의사가 긴급하게 외칩니다. 미숙은 절망에 빠져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저희 엄마를 정말 살릴 수 없는 건가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가족 중에 다른 분은 안 계세요? 사위분이나. 사위가 있기는 한데 연락이 안 돼요. 미숙의 말에 간호사가 제안합니다. 혹시 다른 가족이나 친척분께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젓습니다. 변변한 친척도 없고 있다 해도 이런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정순이 잠깐 의식을 되찾습니다. 미숙아, 희미한 목소리로 딸을 부릅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숙이 정순의 손을 꽉 잡습니다. 엄마, 지금 수술 받아야 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미숙아, 돈 걱정하지 마라. 정순이 힘겹게 말합니다. 엄마가 준비해 둔 게 있어. 뭐라고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정수는 다시 의식을 잃습니다. 오후 1시 연회장에서는 건배 제의가 이어집니다. 상철 씨의 성공을 위해 건배. 상철은 술잔을 높이 들며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상철의 동료가 다가와 귓속말을 합니다. 상철아, 아까부터 내 전화가 계속 울리는데 괜찮아? 상철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라서 그래도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동료의 말에 상철이 잠깐 망설입니다. 하지만 무대에서 가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상철은 다시 관심을 돌립니다. 나중에 확인할게요. 지금은 집중하고 싶어요. 병원에서는 정순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합니다. 환자 상태 위급, 코드 블루. 의료진들이 응급실로 뛰어갑니다. 미숙은 복도에서 기도하듯 두 손을 모읍니다. 제발, 엄마만은 살려주세요. 오후 2시 연회장에서 상철은 여전히 환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성사되면 정말 대박이에요. 상철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장모님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숙은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습니다. 엄마, 제가 무능해서 미안해요. 돈도 없고 남편도 연락 안 되고 절망에 빠진 미숙에게 과연 희망은 있을까요? 정순이 말한 준비해 둔 것은 무엇일까요? 오후 2시 30분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는 축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철은 건설사 회장 옆자리에 앉아 열심히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 규모의 잔치는 정말 처음 봅니다. 상철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합니다. 하하, 상철 씨도 나중에 이 정도는 해봐야지. 회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상철의 눈이 반짝입니다. 네, 회장님. 저도 언젠가는 꼭. 그럼 먼저 다음 달 프로젝트부터 제대로 해보자고. 상철은 속으로 환호합니다. 드디어 평생 기다렸던 기회가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만 성사되면 지금까지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체면이야. 이게 성공이지. 상철이 마음속으로 외치며 술잔을 듭니다. 무대에서는 상철이 300만 원을 주고 섭외한 유명 가수가 열창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가수 섭외하셨네요. 테이블에 앉은 사업가들이 감탄합니다. 이 정도 가수면 출연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 300만 원 정도 했어요. 상철이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300만 원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주변 사람들의 칭찬에 상철은 더욱 우쭐해집니다.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죠. 큰일을 하려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상철의 말에 회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상철의 휴대폰이 또다시 진동합니다. 화면에는 미숙이라는 이름이 떠 있지만 상철은 여전히 무시합니다. 오늘은 절대 방해받고 싶지 않아. 상철은 휴대폰을 완전히 꺼버립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친척 중 한 명이 상철에게 말합니다. 상철아, 아까부터 전화가 자꾸 오는데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상철이 손사래를 치며 대답합니다. 아, 그냥 보험회사 전화일 거예요. 요즘 그런 전화 많이 와서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상철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노인네들은 원래 저래요. 별일 아닐 거예요. 상철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후 3시 병원에서는 정순의 상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혈압이 50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즉시 수혈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의사가 긴급하게 외칩니다. 미숙은 복도에서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정말 돈 없으면 수술 못 받는 건가요? 미숙이 간절하게 물어봅니다. 의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병원 규정이에요. 최소한 보증인이라도 있으면. 보증인. 미숙은 머릿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변변한 친척도 없고 이런 큰 돈을 보증해 줄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남편만이라도 연락되면 미숙은 다시 상철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거나 통화 중이어서 자동응답 메시지가 나옵니다. 상철이 휴대폰을 꺼버린 것입니다. 여보, 제발,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 미숙의 목소리가 절망에 찹니다. 연회장에서는 건배 제의가 계속됩니다. 상철 씨의 대성공을 위해 건배. 앞으로 더 큰 사업을 함께 해봅시다. 상철은 이런 분위기에 완전히 취해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이 상철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상철 씨,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런 자리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상철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가수가 마이크를 잡고 멘트를 합니다. 다음 곡은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만든 곡입니다. 제목은 어머니의 기다림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노랫말은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자식만 기다리는 어머니. 전화 한 통화에도 가슴 졸이는 마음. 가사가 흘러나오자 연회장이 잠시 숙연해집니다. 하지만 상철은 노래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사업 얘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 병원에서 간호사가 미숙에게 다가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정말 위급해요. 가족 중에 다른 분은 정말 안 계세요? 사위가 있긴 한데 연락이 안 돼요. 미숙의 목소리에 절망이 배어 있습니다.
그럼 혹시 환자분 집에 뭔가 준비해 두신 게 있을까요? 아까 뭔가 말씀하시려던 것 같은데. 간호사의 말에 미숙이 번뜩 떠올립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 집에 준비해 둔 게 있다. 혹시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 할까요? 미숙이 망설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옆에 있어야 해요. 미숙은 정순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연회장에서는 상철의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상철아, 정말 괜찮아? 아까부터 계속 전화 오는 게 신경 쓰여. 상철이 짜증스럽게 대답합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해줘요. 하지만 혹시 응급 상황이면 동료의 말에 상철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응급 상황이면 뭐 어때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잔치 망치게 하지 마세요. 상철의 말에 주변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그때 테이블 구석에서 한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런데 저 가수 출연료 300만 원이면 병원비로는 충분하겠네요.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 듣고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병원비요?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네, 요즘 수술비가 보통 그 정도 하잖아요. 만약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들은 상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상철은 곧 고개를 젓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요. 우리 장모님은 건강하세요. 상철은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술잔을 듭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후 4시 병원에서 정순이 잠깐 의식을 되찾습니다. 미수가, 엄마, 괜찮으세요? 집에, 안방 장롱. 정순이 힘겹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엄마, 무슨 말씀이에요? 하지만 정순은 다시 의식을 잃습니다. 과연 정순이 준비해 둔 것은 무엇일까요? 오후 4시 10분 병원 응급실에서 갑작스럽게 경보음이 울립니다. 코드 블루 3번 침대 환자 심정지. 의료진들이 급히 달려와 정순 주위에 몰려듭니다. 심전도 모니터는 평평한 직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시작. 의사가 정순의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규칙적인 압박 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집니다. 미숙은 벽에 기대어 서서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엄마, 제발, 제세동기 준비. 간호사가 외치며 전기 충격기를 가져옵니다. 보호자분, 뒤로 물러서 주세요. 미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제발, 엄마만은 살려주세요. 충전 완료. 모두 떨어져. 의사가 외치며 정순의 가슴에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정순의 몸이 움찔 튀어오르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평평합니다. 다시 두 번째 전기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때 기적처럼 심전도에 작은 파동이 나타납니다. 맥박 돌아왔어요. 간호사가 안도하며 외칩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요. 지금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숙이 무릎을 꿇고 의사에게 애원합니다. 선생님, 제발 수술 먼저 해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엄마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의사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병원 규정이. 정순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눈을 뜹니다. 미숙아, 엄마, 정신 차려요. 미숙이 정순의 손을 꽉 잡습니다. 정순은 간신히 손을 들어 미숙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줍니다. 작고 낡은 열쇠 하나입니다. 집안.
장롱 속에 봉투가 있다. 정순이 가까스로 말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미숙은 귀를 바짝 대고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엄마, 무슨 봉투요? 하지만 정수는 다시 의식을 잃습니다. 미숙은 손에 쥔 열쇠를 바라보며 당황합니다. 이게 뭘 여는 열쇠지? 엄마가 왜 이걸?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말합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엄마를 혼자 둘 수는. 미숙이 망설이자 간호사가 말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당분간 의식 회복이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연회장에서는 잔치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 연예인 가수가 마이크를 잡고 감동적인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다음 곡은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제목은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수의 말에 연회장이 숙연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가족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수가 노래를 시작합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함께,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아이러니하게도 가사는 가족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회장의 몇몇 사람들이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힙니다. 상철도 노래를 들으며 잠시 감동합니다. 하지만 곧 옆에 앉은 회장과 사업 얘기를 계속합니다. 회장님, 정말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철 씨 덕분에 의미 있는 잔치가 됐어요. 그때 상철의 건설회사 동료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상철아, 나 지금 현장에서 연락받았는데. 왜요? 무슨 일이에요? 상철이 대수롭지 않게 묻습니다. 내 장모님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어. 상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뭐라고요? 그게 확실한 얘기예요? 현장 옆 약국 사장이 직접 봤다고 하더라. 피를 토하면서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동료의 말에 상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가 계속 전화했던 거구나. 상철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미 휴대폰을 꺼버린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상철이 당황하며 휴대폰을 켭니다. 휴대폰이 켜지자마자 부재중 전화 알림이 쏟아집니다. 미숙의 전화가 무려 40개가 넘습니다. 메시지도 여러 개 와 있습니다. 엄마 응급실 실려왔어요. 피 많이 토하셨어요.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상철은 메시지들을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특히 마지막 메시지가 충격적입니다. 여보, 엄마가 위험해요. 지금 심정지까지 왔어요. 어디 계세요? 1시간 전에 온 메시지입니다. 이런, 내가 뭘 한 거야? 상철이 중얼거리자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챕니다. 상철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상철의 말에 테이블 분위기가 어수선해집니다. 회장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그럼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상철이 망설입니다. 지금 가면 이 소중한 자리를 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심정지까지 왔다는 메시지를 본 후로는 잔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따끔하게 말합니다. 야, 상철아. 장모님이 위험하신데 잔치가 중요해? 사람 목숨이 먼저지 사업이 먼저야?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가족이 우선이야. 무대 위의 가수가 노래를 마치며 마지막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가수의 말이 상철의 가슴을 찌릅니다. 상철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가보세요. 가족이 더 중요하죠. 회장의 이해하는 말에 상철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상철이 연회장을 나서는 동안 미숙은 이미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준 열쇠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정순이 숨겨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상철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이미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후 5시 미숙은 택시에서 내려 낡은 단독주택으로 뛰어갑니다. 손에는 정순이 준 작은 열쇠가 꽉 쥐어져 있습니다.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려던 거지? 장롱 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현관문을 엽니다. 안방으로 들어간 미숙은 오래된 나무 장롱 앞에 섭니다. 장롱 속에 봉투가 있다고 했는데 미숙은 장롱문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지? 미숙은 장롱의 맨 윗칸을 확인해 봅니다. 손을 넣어 더듬어 보니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집니다. 이게 뭐지? 꺼내 보니 낡은 봉투 하나입니다. 봉투는 꽤 두툼하고 무거웠습니다. 이게 엄마가 말씀하신 봉투구나.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엽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놀랍게도 여러 개의 통장과 현금 다발들입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언제 이런 돈을?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봅니다. 첫 번째 통장 잔액 90만 원, 두 번째 통장 130만 원, 세 번째 통장 80만 원, 현금까지 합치면 거의 4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엄마,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해?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통장 사이에서 정순의 손편지가 나옵니다. 익숙한 어머니의 글씨체로 쓰여진 편지를 보자 미숙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미숙아, 엄마가 아프거나 위급할 때를 대비해서 모아놓은 돈이란다. 편지 내용이 계속됩니다. 하루에 1,000원씩, 2,000원씩이라도 너희들 몰래 조금씩 모았어. 반찬 가게 매출에서 조금씩 빼서 저축했단다. 이 돈으로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엄마 치료 잘 받게 해다오. 그리고 남는 돈은 지수 교육비로 쓰거라. 우리 손주만큼은 제대로 된 교육받게 해주고 싶구나. 미숙아, 엄마가 너한테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우리 딸아. 편지를 읽던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죄송해요, 엄마. 미숙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통장 맨 밑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봉투보다 더 두꺼운 봉투입니다. 이건 또 뭐지? 미숙이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서류의 제목을 본 미숙은 깜짝 놀랍니다. 재산상속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순이 직접 쓴 글씨로 작성된 정식 유언장입니다. 엄마가 언제 이런 걸? 미숙은 유언장을 자세히 읽어봅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나 이정수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딸 박미숙과 손자 김지수에게 상속한다. 단 사위 오상철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유언장은 계속됩니다. 오상철은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돌보지 않고 체면과 허세만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특히 가족이 위급할 때도 자신의 일만 우선시하는 사람에게는 내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이 집과 반찬 가게,
그리고 모든 예금은 미숙이와 지수만의 것이다. 상철이 만약 이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유언장을 법정에 제출하라. 증인으로는 옆집 박영희, 반찬가게 단골 최만수가 서명했다. 미숙은 유언장을 읽으며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엄마, 상철 오빠의 본성을 다 알고 계셨구나. 정수는 평소 상철의 행동을 지켜보며 이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언장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위급한 상황에서 상철이 가족보다 다른 일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이 내 판단이 옳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미숙아, 그런 사람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거라. 미숙은 통장과 유언장을 다시 챙기며 급히 병원으로 향합니다. 이제 엄마 수술비 걱정은 없어. 그런데 이 유언장을. 미숙은 복잡한 심정으로 집을 나섭니다. 과연 상철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같은 시각, 상철은 급히 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택시 안에서 계속 미숙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지 않습니다. 제발, 너무 늦지 않았으면. 상철은 처음으로 진짜 불안감을 느낍니다. 기사님, 더 빨리 갈 수 없을까요? 이미 최대한 빨리 가고 있어요. 병원이 멀지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상철은 시계를 보며 초조해합니다. 벌써 오후 5시 30분입니다. 상철은 휴대폰으로 미숙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엄마 심정지까지 왔어요. 이 메시지를 본 순간 상철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했구나. 오늘 가수한테 준 300만 원이면 장모님 수술비로 충분했는데. 상철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자신의 체면과 허세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제발 장모님이 무사하시기를. 오후 5시 40분 미숙이 병원에 도착합니다. 응급실로 뛰어가서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우리 엄마, 정순 환자는 어떻게 됐어요? 아, 다행히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지금 안정을 찾고 계십니다. 미숙은 안도하며 정순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정순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눈을 뜨고 있습니다. 엄마, 미숙아, 왔구나. 정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하지만 의식은 또렷합니다. 엄마 찾았어요. 장롱 속에 있던 거 다 찾았어요. 미숙이 통장들을 보여주자 정순이 안도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이제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미숙은 유언장 얘기를 꺼내려다가 멈춥니다. 지금은 어머니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나중에 얘기해도 될 것 같아. 그때 상철이 헐레벌떡 병원에 도착합니다. 과연 미숙과 상철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후 6시 상철이 병원 응급실로 뛰어들어갑니다. 미숙아, 장모님은 어떻게 됐어? 상철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죄책감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상철을 보자 차가운 표정을 짓습니다. 지금 와요? 지금? 미안해. 나도 몰랐어. 연락을 못 받았어. 상철이 변명하려 하자 미숙이 손을 휘저으며 말립니다. 몰랐다고요? 40번도 넘게 전화했는데 몰랐다고요? 엄마가 심정지까지 왔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었어요? 상철은 할 말이 없습니다. 회사 접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중요한 일이요?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엄마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때 정순이 약한 목소리로 상철을 부릅니다. 상철아, 왔구나. 상철이 급히 정순에게 다가갑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정수는 상처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괜찮아졌어. 정순의 말에 상철이 안도합니다. 다행이에요, 장모님. 수술비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미숙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필요 없어요. 엄마가 미리 준비해 두신 돈으로 다 해결했어요. 장모님이 준비해 두셨다고요? 상철이 의아해하자 미숙이 통장들을 꺼내 보여줍니다. 엄마가 수십 년 동안 하루에 1,000원씩, 2,000원씩 모으신 돈이에요. 400만 원 가까이 되어요. 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400만 원. 상철은 오늘 자신이 가수에게 준 300만 원을 떠올립니다. 그 돈이면 장모님의 수술비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체면을 위해 그 돈을 허세에 썼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미숙이 상처를 째려봅니다. 죄송하다고요? 입으로만 죄송하다고 하면 뭐해요? 엄마가 수십 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수술받고 있는데 미숙의 말에 상철은 더욱 작아집니다. 그때 미숙이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냅니다. 그런데 엄마가 준비해 두신 건 돈만이 아니에요. 미숙의 말에 상철과 정순이 모두 주목합니다. 이것도 함께 있었어요. 미숙이 꺼낸 것은 정순의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이요? 상철이 놀라며 묻습니다. 미숙이 유언장을 펼쳐 보이며 말합니다. 엄마가 직접 쓰신 재산 상속 유언장이에요. 내용을 보면 미숙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나 이정수는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딸 박미숙과 손자 김지수에게 상속한다. 단 사위 오상철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상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봅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상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숙이 계속 읽어나갑니다. 오상철은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돌보지 않고 체면과 허세만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특히 가족이 위급할 때도 자신의 일만 우선시하는 사람에게는 내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상철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유언장의 내용이 오늘 자신의 행동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장모님, 이게 정말이에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철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왜 저한테 이런 식으로? 상철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자 미숙이 더욱 화를 냅니다. 억울해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 당신이 뭘 했는지 말해보세요. 상철이 말을 못하자 미숙이 계속 추궁합니다. 엄마가 피를 토하며 응급실에 실려온 바로 그 시간에 당신은 뭘 하고 있었어요? 정말 회사 일이었어요? 상철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회사 회장 잔치가 있어서 상철이 작은 목소리로 인정합니다. 잔치요? 엄마가 죽어가는데 당신은 잔치에 가 있었어요? 미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연예인까지 불렀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해? 상철이 놀라자 미숙이 상철의 휴대폰을 가리킵니다. 친구들이 보낸 사진 다 봤어요. 당신이 가수와 함께 웃으면서 사진 찍는 거 말이에요. 그 가수 출연료가 300만 원이라고 자랑했다면서요? 상철은 완전히 할 말을 잃습니다. 미숙의 말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엄마 수술비가 300만 원인데 당신은 한 번에 300만 원을 가수한테 줬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상황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장모님이 수술받고 있는데 잔치를 했다네. 요즘 사위들이 다 저런가. 정말 몰상식하네. 상철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더욱 위축됩니다. 미숙아, 여기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여기서 하지 말라고요? 그럼 어디서 해요?
당신이 했던 일이 부끄럽다는 뜻이네요. 정순이 힘겹게 말합니다. 그만해라. 미숙아. 하지만 미숙은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엄마,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유 원장의 쓰신 대로 정말 이런 사람이에요. 미숙이 유 원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만약 내가 위급한 상황에서 상철이 가족보다 다른 일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이 내 판단이 옳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미숙이 상철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엄마의 예상이 정확히 맞았어요. 정말 위급한 순간에 당신은 가족보다 체면을 선택했어요. 연예인 불러서 자랑하는 게 엄마 목숨보다 중요했잖아요. 미숙의 말에 상철은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습니다. 미숙아,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상철이 애원하듯 말하자 미숙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이제 늦었어요. 당신 같은 인간에게는 한 푼도 못 물려줘요. 엄마의 모든 재산은 저와 지수에게 돌아갈 거예요. 병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봅니다. 상철은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느끼며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미숙아, 제발.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주일 후 정수는 다행히 수술에 성공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정순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고 미숙은 매일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미숙아. 고마워. 정수는 미숙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미숙아, 엄마가 이제까지 너한테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엄마 덕분에 저희가 살아왔는걸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제는 엄마를 제대로 지켜드릴게요. 더 이상 혼자 고생하지 마세요. 미숙의 말에 정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살아가자꾸나. 지수도 잘 키우고 말이야. 한편 상철은 그날 밤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유 원장이 공개된 후 상철은 가족들 앞에서 완전히 체면을 구겼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상철은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상철은 모텔에서 혼자 지내며 계속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상철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며칠 후 상철은 집으로 돌아와 미숙에게 말합니다. 미숙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미숙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보여준 모습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달라질게. 상철이 애원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가 죽을 뻔했는데도 잔치를 계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미숙의 말은 단호합니다. 그럼 유 원장은 정말 법적으로 유효한 거야? 상철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네, 증인도 2명 있고 엄마가 정신이 온전할 때 작성하신 거라 완전히 유효해요. 미숙의 대답에 상철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결국 상철은 집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알겠어. 내가 나갈게. 하지만 언젠가는 후회할 거야. 상철의 말에 미숙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후회하는 건 당신일 거예요. 가족보다 체면을 선택한 것을 말이에요. 상철이 짐을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며 정수는 창문 너머로 지켜봅니다. 저 사람도 참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는구나. 정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한 달 후 정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합니다. 미숙과 손자 지수가 함께
병원에서 정순을 맞이합니다. 할머니, 지수가 뛰어와 정순을 안습니다. 우리 지수 많이 걱정했지? 할머니, 이제 괜찮아.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오래간만에 반찬 가게 앞에 섭니다. 엄마,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미숙이 걱정하자 정순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 일하는 게 더 좋아. 그래야 살아있는 것 같거든.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릅니다. 미숙이 반찬 가게 일을 도와주고 지수도 방과 후에 와서 할머니를 도웁니다. 할머니, 제가 계산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지수. 동네 사람들도 정순의 상황을 알고 더욱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정순 언니 몸은 이제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가족들이 잘 돌봐줘서 금방 나아졌어요. 정순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어느 저녁 정순과 미숙, 지수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 셋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미숙이 걱정스럽게 묻자 정순이 따뜻하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진짜 가족이니까. 할머니 말이 맞아요, 엄마.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지수의 밝은 목소리에 정순과 미숙이 웃습니다. 그래,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진짜 가족이야.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말이야. 미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엄마. 이제 깨달았어요. 체면이나 허세보다는 가족이 훨씬 소중하다는 걸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어요. 미숙의 말에 정순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 그걸 알았으면 됐어. 사람은 결국 정으로 사는 거니까. 몇 달이 지난 후 상철은 다른 곳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옛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상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반면 정순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미숙은 이제 2개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반찬 가게에 전념합니다. 어머니가 모아둔 돈으로 가게를 조금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엄마,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 그럼 지수 교육비도 걱정 없겠네. 정순이 흐뭇하게 말합니다. 네, 엄마. 지수를 좋은 학원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숙의 말에 지수가 기뻐합니다. 할머니, 엄마 고마워요. 저녁 무렵 3사람은 반찬 가게 앞에서 손을 맞잡고 서 있습니다.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순이 조용히 말합니다. 정말 다행이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번 일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미숙의 말에 정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돈보다 중요한 건 결국 가족의 마음이구나.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 말이야. 정순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입니다. 사람은 정으로 사는 거야. 진짜 정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지. 그렇게 3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따뜻한 석양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